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낙마를 언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압수수색이 일어난 날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고 깜짝 놀랐다. 그때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이성윤 국장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압수수색 20군데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너무 놀랐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좀 만나자고 했다. 만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완전히 예단을 하고 있더라.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모펀드 할 수 있느냐. 부인이 했다 하더라도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냐. 그러면서 낙마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이것은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기로 돼 있는 그 후보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은 낙마라고 말한 적도 없고 박상기 장관이 선처를 요구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박 장관의 발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제 진실게임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른 의원이요. 박상기 장관 어디 가서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윤석열 총장 아는 분은 그러겠죠. 윤 총장이 거짓말할 분이 아니라고 하겠죠. 어떤 게 진실일까요? 자, 관련된 녹취를 좀 먼저 들어보죠. 그때는 입시 문제는 거의 입시 문제는 내 기억으로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사모펀드 얘기만 했어요. 사모펀드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져 있더라고. 아니 그 부부 일심동체라는 논리지.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이 법무부 장관 낙마라고 얘기해요. 법무부 장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말. 목표는 법무부 장관 낙마가 목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보고를 받았죠. 의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은 돼버렸고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성범 중앙지검장 불렀어요. 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윤석열 짓이냐. 제가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윤석열 짓이라는 거지. 이것은 정치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이게 있었다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죠. 그거 보고 받는 순간에 그동안에 했던 거 혹은 진행하고 있던 검찰개혁이 다 무위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처음에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먼저 수사 지시를 내리신 건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올라온 건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통상 중앙지검 일선청하고 대검하고 늘 협의를 하지 그게 뭐 누가 먼저 하겠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사 그 논의 과정에 관해서는 제가 외부에 밝히지는 않습니다. 예. 과잉 기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은 다 모든 게 공개될 상황이 아니 되니까 공개되더라도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네. 공소장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예, 자, 박상기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차지원 교수, 그러니까 이제 박상기 장관의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깜짝 놀랐고 네. 윤석열 총장 불러서 들어봤더니 이미 예단을 하고 있더라. 예. 그거죠. 그렇죠. 저는 박상기 전 장관의 인터뷰 들으면서 떠오르던 단어가 택군이라는 단어입니다. 택군. 네. 그러니까 이게 왕조시대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아. 신하가 이 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역모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지금은 뭐 이게 왕조시대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박상기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아닌 이 지금 그 지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장관을 선택하는 일종의 선출된 권력의 그렇게 정당한 권력 행사에 대해서 위임받은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런 차원에서 심각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정당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이런 식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그럼 지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가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지금 뭐 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그 과정으로 가는 저는 중요한 지금 하나의 이 지금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박원석, 그때 당시 보면은 이해찬 대표도 깜짝 놀라서 아주 대노했다 그런 뉴스도 있었죠. 예, 이게 진실 게임 비슷하게 돼가지고 뭐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지금 뭐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제가 의문을 갖는 점은 그런 겁니다. 박상기 전 장관이 저때 이미 퇴임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긴 했으나 현직 장관이었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저렇게 그 화가 날 정도로 윤석열 총장의 수사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거라면 스톱을 시켰어야죠. 그야말로 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든가 아니면 인사권자한테 보고를 해서 이 수사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좀 멈추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 마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식으로 지금 한참 지나가지고 당시에 일종의 이제 표적 수사가 진행이 됐고 법무부 장관 낙마를 목표로 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장관으로서 본인이 했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일종의 이제 직무유기를 자백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당시에 그런 정도로 문제의식이 컸다면 그걸 멈추게 만들었어야죠. 그때까지는 현직 장관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그런 적극적인 사안도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왜 못합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수사인데 검찰총장에 대해서.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당시 보면은 대통령한테 이런 상황, 저간의 상황을 보고하고 이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검찰총장을 저렇게 이런 수사를 못하게 하도록 멈췄어야 된다. 이런 그 보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를 했다는 흔적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합니다. 왜 이제 와가지고 후일담 얘기하듯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예. 예, 정태훈 의원. 낙마 얘기 그 당시를 우리가 10개월 전인데 한번 상기해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검찰 이전에 법무부 장관의 조국 그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과연 계속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청문회 과정들을 거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낙마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언론에 나왔잖아요. 처음부터 윤석열 총장의 의도를 갖고 낙마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 얘기를 언론에 흘린 사람은 저분이에요. 박상기 장관이에요. 제가 추측할 때에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원석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10개월이 지난 일이에요. 10개월이 일이고 본인 후임 다음에 장관이 2번 교체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의 얘기를 정말 믿어야 될 것인지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실제로 검찰 얘기대로 정말 장관이 선처를 요구했다? 사건을 공정하게 지휘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선처를 요구했다? 이거는 더욱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청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청문회할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뭐냐면, 우리 검찰이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저도 검찰 행태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집권당 측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검찰을 없애야지요.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검찰들을 그 수하에 어떻게 데리고 나라를 운영하란 말이에요. 형은택 부위원장. 네. 검찰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는, 선거에 관여 안 하는 검찰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저는 박상기 전 장관의 그 진술이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다 기억하시다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 론스타를 수사를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모펀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이거에 꽂혔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 많이 있었고, 결국은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 사모펀드가 아니라 이게 권력형,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돈을 모으고 상장을 하고 돈을 불리는데 권력이 개입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모펀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뭐 지자체에도 뭐 수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언론 보도에. 근데 이번에 아마 정경심 1심 판결입니다만 보면은 1심 판결에서 분명히 이거는 권력형 아니다. 개인적인 비리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1심 판결에서 한번 판단이 났다고 보는데, 지금 아마 물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전 장관이 아니 조국 장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대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당연히 수사의 목적은 조국 그 당시의 내정자의 낙마, 그 다음에 어쨌든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거기에 당연히 딸렸다고 봐요. 거기에 예. 어떤 계기가 되게 한 건 이 사모펀드의 어떤 수사의 경험, 이런 게 작동된 것이라, 저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민간인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나갈 수는 있겠지만 국회에서 부른다고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검찰총장도 대부분 보면은 장관이 나왔지 검찰총장이 직접 법무부에 국회 출석은 잘 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두 분이 나와서 국회에서 증언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